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인을 위한 경제수학 두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수와 경제생활이라는 큰 단원 속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경제지표에 대해서 주로 공부했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환율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와 경제생활 화폐와 환율이라고 하는 네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환율의 뜻을 알고 환거래로부터 비례식을 활용하여 환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율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어를 간단하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폐와 환율이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화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환 경제 사회에서 상품의 유통과 교환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요 국가의 화폐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미국은 달러가 되겠죠. ISO 4712 코드에 의하면은 US 달러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예. 표현은 이런 달러 기호를 가지고 표현하게 되겠고 1785년에 미국 화폐로 지정이 됐어요. 달러는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불이라는 이름을 많이 얘기하는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 마치 달러의 기호와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요 국가의 화폐라고 보면은 유럽연합 EU가 되겠죠. 그죠? EU는 코드가 EUR이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고 기호로는 이런 기호를 우리가 씁니다. 유로존 28개 국가에서 사용을 하는데 미국 달러와 유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인민폐라고 하는 이제 위안화를 사용하죠. 그죠? ISO 코드는 차이나 N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위안이니까요. Y. 차이나 Y. 이런 기호를 가지게 될 것이고 RMB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써요. 런민비라고 하죠. 인민폐의 중국 이름을 우리가 이제 런민비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YRMB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지폐에서 표기할 때는 이런 이제 한자로 원이라는 표시 또 일상생활에서는 또 이렇게 어떤 원자를 같이 쓰기도 하고 구어에서는 콰이라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땅도 크지만 화폐를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본은 ISO 코드가 JPY 이렇게 되겠죠. 그죠? 기호는 요 기호인데 일본하고 중국의 그 기호가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써도 관계는 없는데 중국과 같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보통 한 개를 제외해서 Y에서 줄 하나만 이렇게 긋기도 합니다. 영어 표기는 N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원이 되겠죠. 코리아 KR W 이렇게 우리가 ISO 코드를 가지고 있고 자 이런 방식의 주요 국가의 화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이제 환율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 바로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이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외국 화폐 한 단위의 가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즉, 외국 화폐와 비교한 자국 화폐의 값어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하기도 하고요. 환율의 결정은 외환 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이제 환율의 결정 원리가 되는데, 이런 이제 변동 환율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정 환율을 쓰는 경우도 있죠. 환율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로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통화를 1 또는 100을 단위로 해서 표기하는 것이죠. 외국 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통화들, 우리 이제 나라 통화라든가 다른 나라의 통화를 표현하는 방법. 이게 직접 표시법. 그 다음에 간접 표시법은 그 역이 되겠죠. 자국 통화를 1 또는 100이라는 단위로 두고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유럽식 표기법은 미국 달러 1달러가 다른 나라 통화로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표기법. 유럽식 표기법. 그 다음에 미국식 표기법은 다른 나라 통화 1단위가 미국 달러로 얼마인가. 이렇게 미국 입장이죠. 이거는 미국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직접 표시법을 따르고 있고 미국식 표기법도 같이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화폐의 교환 가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환율에 표시되는 통화의 구분을 하는데 통화에는 기본 통화와 가격 통화라고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기본 통화라고 하는 것은 한 단위의 기준이 되는 통화, 베이스 커런시라고 하는데 일종의 기축 통화들이 해당이 되겠죠. 달러라든가 위안이라든가 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정 통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통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 통화의 가격을 나타내는 통화, terms currency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계산 통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 화폐 한 단위에 대한 가격 계산의 단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화가 여기에 가격 통화가 될 것이고 기본 통화는 주로 달러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죠?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본 통화와 가격 통화에 의해서 환율을 표시하는데 바로 기본 통화분의 가격 통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환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 달러 환율 이렇게 되겠죠. 그죠? 기본 통화와 가격 통화를 이와 같은 비의 표현으로다가 나타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표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달러가 1200원이라는 이런 비를 우리가 이제 표현해 보았습니다. 1달러와 1200원의 관계를 이렇게 비로 제가 표시해 봤는데 이 비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바로 1달러를 가지고서 1200원을 나눈 이런 모습. 1200원 per 1달러. 이것을 표현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직접 표시법에 의한 환율 표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 달러 환율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제 이거 반대로 이제 미국식 표현으로다 바꾸게 되면은 역수가 되겠습니다. 1200원을 1달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달러를 1200원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1200분의 1 달러가 per 원 이런 단위로 가지겠죠. 1원의 가치를 달러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물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화입니다. 엔화는 우리나라에서 엔화의 화폐 교환 가치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반드시 100엔당 얼마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100엔당 우리는 지금 약 1100원 정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데 이건 뭐 수시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것을 이제 앞에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면은 100엔을 1100원에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그럼 이제 100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단위에서 우리는 100엔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화의 환율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100엔당 얼마다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유로는 1유로가 1300원의 같은 그 크기를 가지게 되겠죠. 그것을 이제 1유로로 나눠주게 되면은 1유로분의 1300원. 이것이 우리가 유로화에 대한 환율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환율의 변동,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변동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 수요와 공급. 외환의 수요 공급의 변동에 의해서 환율이 변하게 됩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외환의 수요가 증가하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환율이 상승하면은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 이제 간단하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1달러를 1,200원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만약에 1,100원이 되었다. 그러면은 환율을 우리는 하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00원으로 올랐다. 이래 되면은 환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환율이 하락하고 상승했다는 것은 그대로 그 돈을 1달러에 대한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 표현했을 때 그 값을 그대로 줄어들면은 하락, 많아지면은 상승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이제 평가절상, 평가절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하락하면은 평가절상이 됩니다.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뭐가?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죠. 원화 가치 상승. 대신에 평가절하, 환율이 상승이 되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평가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평가가 낮아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수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달러당 가격이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수출품의 가격은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수출품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반대로.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따로 이렇게 좀 기록해 두면은 좋겠습니다. 자, 환율 시세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죠. 보통 이 두 가지 형식의 환율 시세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전광판 형식이죠. 그죠? 이 시세표에서 이제 우리가 잘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죠?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매매 기준율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거래가 되는 건 아닌데 이 매매 기준율은 이제 현찰 살 때와 팔 때 사이에서의 관계, 요 둘 사이에서의 관계를 우리는 확인하면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요 둘 사이에서 우리는 수수료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둘의 차이가 현찰, 즉 달러를 살 때 이 말은 이제 한국 돈을 가지고 가서 미국 달러를 바꿀 때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 때라고 표현하는데 1,104원에서 1,123원이니까 더 많은 돈을 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우리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팔 때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매매 기준율보다 작은 값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에는 반드시 이제 은행에 가보면은 우리가 외환을 바꿀 때 우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거래를 많이 한다든가 우수 고객일 때는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환전 계산 방법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죠.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율 시세표를 보고서 우리가 환전을 하게 되겠죠. 환전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죠. 환율은 기본통화가 우리가 보통 달러였습니다. 가격통화, 한화였지요. 우리 돈입니다. 이것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서 환전할 수 있는 돈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 가격통화, 즉 우리 원화가 얼마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환율에다가 뭐를 곱하면 되냐? 기본통화를 곱하면 됩니다. 가격통화를 알고자 한다면 환율에다가 기본통화를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저기 환율의 관계식 속에 환전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다가 기본통화, 달러를 내가 곱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몇 원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기본통화, 달러를 내가 알고 싶다.
그럼 달러를 알고 싶다 하면은 한국 돈 원화에다가 환율로 나눠주면 됩니다. 원화의 값에다가 환율을 나눠주게 되면은 달러, 기본통화, 달러의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저 식에서 우리는 환전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것이 B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가지 표현으로다가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세계 지도가 있는데 이게 뭐죠? 빅맥이죠, 빅맥. 예. 이제 환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수가 바로 빅맥 지수죠. 빅맥 지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맥 지수는 화폐 교환 가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수가 있는데 빅맥 지수, 스타벅스 지수, 이케아 지수, 우리나라에서는 신라면 지수라고 하는 것도 일부 이야기를 합니다. 빅맥 지수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팔리는 빅맥 가격을 환산한 각국의 빅맥 가격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 가격은 이제 달러로다가 환산해서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일물 일가의 원칙을 전제로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986년부터 연 2회 매년 2회 1월, 7월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빅맥 지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는 버거노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빅맥 지수를 한번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빅맥 지수도 역시 환율 계산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미국에서는 3달러다. 이게 이제 예를 든 겁니다. 한국에서는 1,500원이라고 가정하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예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현재 환율이 1,000원이라면은 달러당 1,000원이죠. 그죠? 1,000원 per 달러. 이래 되겠죠. 그죠? 빅맥 지수와 이에 근거한 균형 환율을 계산해 보자. 빅맥 지수, 그 다음에 균형 환율. 자, 이것을 계산해서 현재 환율이 저평가인지 생각해 보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구해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빅맥 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율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빅맥 값에 대한 환율을 우리가 구한다. 이렇게 물건에 대한 환율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 환율이 아닌 이 물건에 대한 환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균형 환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가격, 미국의 이 햄버거 가격, 그 다음에 국내의 가격, 이것을 B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가격은 3달러입니다. 우리나라 가격은 1,500원이었어요. 원 달러 환율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 생각한 교환 가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균형 환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균형 환율과 이제 다른 것이 바로 이제 시장 환율이죠. 그죠? 시장 환율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환율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환율이에요. 이게 시장 환율과 균형 환율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빅맥 지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가격을 환율로다가 나눠준 것입니다. 이제 1,500원이라는 것을 1,000원으로다가 나누게 되면은 이 1,500원이라는 것과 1,000원이라는 것은 1,000원 per 달러죠. 이 원 per 달러를 갖다가 원 per 달러를 뒤집어서 정리하면은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달러가 남지요. 이게 이제 이 계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빅맥 지수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빅맥은 달러로 환산하면 1.5달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지금 현재 환율에서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빅맥 지수가 달러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평가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저평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게 균형 환율을 이용해서 균형 환율과 시장 환율의 비에 의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장 환율이 1,000원입니다. 시장 환율이 1,000원이면은 균형 환율이 500원이죠. 그럼 이거 얼마예요? 0.5입니다. 0.5는 50% 저평가된 겁니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이제 바로 균형 환율과 시장 환율을 가지고서 여기 이제 균형 환율, 시장 환율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대로 B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되고 조금 더 이제 이 지수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빅맥 지수, 우리나라의 빅맥 지수죠. 그죠? 우리나라의 빅맥 지수를 미국의 빅맥 가격으로다가 나눈 것을 B를 가지고서 평가한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1.5달러를 3달러로 나누고 이래서 빼주면은 요 B의 값이 50%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50%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화폐와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환율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